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은 저의 기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통일 전략, 남과 북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강희한 민족입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그 영토가 중국보다 더 넓었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 중국은 오늘의 거대한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후연, 후진, 북이, 서진, 동진, 후량, 토고콘, 서량, 남량 등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구려가 중국보다 영토가 더 넓었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영토가 가장 큰 나라에 속했으며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나라 침략자들이 고구려로 쳐들어왔을 때 살수에서 30만이 수상된 살수대첩과 강감찬 장군의 지휘 아래 거란의 20만 대군을 소멸시킨 고려의 귀주대첩,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 장군의 지휘 밑에 대승을 거둔 한산도 대첩과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 세계 전쟁사가 기록하는 위대한 승리들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민족이 70여 년 동안 가슴 아프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약해 분열되었고 또 전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고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옥의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 또 그 독재 시스템의 한멸을 느끼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목숨 걸고 이 땅에 오는 사람들 등의 이유들로 현대판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은 이별의 아픔,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열과 이별의 아픔은 김일성의 공산 정권의 출현과 북한의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오늘의 이별의 아픔은 그의 아들과 손자의 대를 이어 계속되는 세습 독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김씨의 세습 독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은 계속될 것이며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물론 독재자도 독재가 영구할 수 없음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불안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독재자들은 그 독재를 영구화해보려고 하나의 통일 전략에 매달려 왔습니다. 독재자들은 멸망하는 날까지 절대로 그 전략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물론 남자가 이깁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남자가 이긴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독약을 먹이거나 술에 만취시키고 싸운다면 여자가 이길 것입니다. 오늘날 남과 북도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싸운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라는 독약을 먹고 만취돼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함을 망각한다면, 또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켜지는 것이라고 무관심하거나 비긴장하다면 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는 핵무기를 빼놓으면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국군은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들로 무장되었지만 북한군은 대부분의 전투 기술 기재들, 무기들이 몇십 년 전의 것 그대로입니다. 군인들의 육체적 준비를 보아도 게임이 안 됩니다. 입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군과 북한군의 키 차이는 평균 14cm나 됩니다. 또 북한군은 대부분 1년에 총을 6발밖에 쏴보지 못합니다. 군사훈련보다 농사나 건설 같은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북한군입니다. 잘 먹지 못해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육체적으로도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핵무기에 북한은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김씨의 독재 정권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만 파괴된다면 서슴지 않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 한 방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것이 북한의 변함없는 통일 전략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또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무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뱃속에서부터 받게 되는 세뇌입니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이런 세뇌로 70여 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군인들에게는 자폭정신, 육탄정신이 강합니다. 연평해전을 신뢰로 들 수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인들은 6명이 희생되었고 북한군은 15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국군은 배 안에서 자동으로 조종하면서 포를 쏘았지만 북한군은 배 밖에서 노천에서 수동으로 조종하며 쏘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도망치지 않고 다 필사적으로 죽으면서 싸웠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북한군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영구분열이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신라에 의한 통일 역사도 가지고 있으며 고려에 의한 통일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됩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한 통일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씨에 의한 통일이라면 온 한반도가 독재의 발밑에서 신음해야 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열 손가락에 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라면 대박이 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처럼 세계의 가장 강하고 잘 사는 G2, G1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지키지 않으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왜 농약을 쓰고 김을 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잡초와 벌레들이 곡식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라는 잡초가, 독재라는 벌레가 우리의 자유대한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김씨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며 우리의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들을 남기시는데 어떤 때에는 제가 해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하려고 터치를 하면 그 댓글이 사라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참 왜 그러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또 속이 탑니다.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